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주역고 생명과학원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주역고 친구들은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고 2학기 중간고사를 보지 않게 되면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가 유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역고 반을 따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쳐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조금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주역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물론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히 어떤 지금은 이제 특정 단원들을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가 유전 전체, 그 다음에 생태계 파트까지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워낙 범위가 넓고 유전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학습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또 시험지를 딱 받아왔을 때는 문항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전 배점이 높은 유전병 두 문항에서 등급 간의 간격이 결정됐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입니다. 특이사항 보시면 객관식 22문항으로 문항수는 좀 적었어요. 그리고 유전에서 감수분열이나 가계도의 확률 계산 같은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전체적으로도 생태계는 문제 난이도가 기본 형태의 내신 기출 형태의 문제만 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유전병 부분에서 얼마나 풀이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1, 2등급을 결정할 걸로 보여져요. 대표 문항 분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염색체부터 세포 분열까지는 객관식 3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종상성 성별 찾기라든지 염색체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핵상과 유전자라든지 염색 분체와 DNA량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로운 고난이도 문항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고난이도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뒤에 유전병 파트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에서 문제 출제를 안 하고 유전병 부분에서 그거를 압축한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유전은 객관식 2문항만 나왔고요. 4번에서 복대리, 5번에 다인자 2문항만 출제가 됐습니다. 대신 5번의 다인자 문항이 앞에 있는 감수분열에서 핵상과 유전자와 연계된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가계도의 확률 계산 문제가 출제가 안 된 것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뒤에 있는 유전병에서 나타난다, 문제가 융합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범위가 넓다 그러면 결국 그거를 맨 마지막에 융합한 문제로 출제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전병에서 객관식 5문항, 제일 많은 문항이 나왔고요. 9번에서 비분리와 결실, 그 다음에 11번에서 가계도와 비분리 각 5.1점 배점이 높은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전의 전체적인 개념을 테스트한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2문항이 풀이가 어떻게 됐느냐를 가지고 등급을 결정하는 키가 된 것 같아요. 생태계는 객관식 12문항 출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생태계 전반부에서 골고루 출제하려고 애쓴 모습이 보입니다. 단 21번 문제처럼 굳이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국가적, 개인적, 국제적 수준의 다양성 보전 방안의 문제를 내야 했는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시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지역적인 문항도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3 모고 수능 학평에서 출제율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방영국법 문제는 한 문항만 출제된 것이 또 특징으로 보여집니다.